안녕하세요. 경희보건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난임 케이스를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정보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한의학적인 치료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험관으로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를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인데 시험관을 준비 중인 분들이거나 연령이 젊어도 좀 난자 채취에 실패하거나 난자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자궁 질환이나 자궁 내막의 문제로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 등 시험관을 준비를 하면서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데요. 실제로 난자 채취 전에 한약으로 난자의 질을 좀 향상시키거나 배아 이식 전후에 한약 치료를 병행해서 착상 확률을 높이거나 또는 임신 중에도 유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논문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자료를 띄워드릴게요. 영어예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난임 여성의 치료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약을 쓴 경우와 서양의학 방법으로 이렇게 달성된 임신율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40건의 RCT에서 4,247명의 난임 여성을 분석을 했고, 그 중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궁 내막증, 무배란, 나팔관 폐색 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서양의학 단독 치료보다는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 배란율이나 자궁 경부 점액 점수 또는 자궁 내막의 적절한 두께 등 가임 지표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따라서 한약 치료 그룹에서 평균 임신율은 60%로 서양의학 치료 단독인 그룹의 33%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임신율을 나타냈다는 결과입니다. 다른 논문을 또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 논문 역시 난임 치료를 위해 한약, 침, 뜸 등의 다양한 방법을 병행했을 때 서양 약물만을 이용을 했을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논문 하나를 좀 더 들어볼까 하는데 이거는 부끄럽지만 제 논문이기는 한데요. 9번의 시험관 실패, 유산 3번을 포함해서 시험관 실패 이후 마지막 남은 동결배아를 한약, 침약, 침치료를 병행해서 3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이식을 하고 임신 확인이 된 이후에 안정적인 임신 유지를 위해서 한약 치료를 해서 출산까지 성공한 케이스에 대한 논문입니다. 제 논문까지 이렇게 막 근거로 보여드리다 보니 좀 부끄럽기는 한데요. 이것 이외에도 한약, 침, 약침 등의 단독 또는 복합 요법으로 병행을 했었을 때 임신율이 조금은 더 높아진다라는 사례는 단순 임상 사례부터 실험 논문까지 다양한 근거는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사실 난임 치료에 한약 지원 이런 이제 케이스들도 각 구마다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러한 난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분의 경우도 고령이었어요. 만으로 40세. 결혼 5년 차이지만 처음에는 임신에 대한 계획이 없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또 임신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부부의 산전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남편분의 정자 활동성이 약간 저하된다 정도의 문제, 자연임신 시도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으나, 그래도 연령이 연령인지라 급한 마음에 인공수정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실패했어요. 이후에는 자연임신이 한 번 되기는 했으나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태낭은 확인은 되었는데 아이의 심장 소리는 체크는 하지 못하고 초기 유산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월경불순으로 인한 난임으로 고생하셨던 분의 친구분의 소개를 받고 오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유산 후에 조리도 해야 하겠지만, 나이가 있어서 혹시나 난자의 질이 좀 좋지 않아 임신이 안 되고 혹시나 또 되었다라고 해도 유산이 된 게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일단 상태를 보면 자궁 근종이 있기는 했으나 2cm대의 작은 사이즈였고, 위치 또한 임신과는 큰 연관이 없어서 어느 모로 살펴도 난소 기능 개선이 좀 우선시 되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인 진단을 해봐도 특이할 만한 문제가 두드러지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우선은 한 달간의 유산 후 조리 목적의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치료를 하면서 이제 유산 후에 하체 시림이나 유산하면서 임신 도중에 발생했던 체중 증가 또는 불면증 등의 이제 재반 증상들은 조절이 되었고, 그 다음 달부터는 난소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도 자연임신 시도를 권유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기는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 자연임신 시도를 한 3개월 정도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 말씀드리는 이 케이스의 분은 연령을 살펴보아도 마냥 자연임신만을 기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소기능 개선을 위한 치료와 함께 너무 늦지 않게 시험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도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라 이제 한약 치료가 끝나갈 무렵 시험관 스케줄을 시작을 했고, 한 번의 시도에 바로 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난달에 출산을 하셨고, 산후조리차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출산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아이가 5kg가 넘는다면서 이제 육아의 고충을 토로하시면서 몸조리를 해야겠다고, 체력이 안 돼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좀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첫 과배란으로 이제 남은 동결배아가 2개가 있어서 이제 둘째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기는 했으나, 지금 어쨌든 눈앞에 아이를 키워보고 결정하겠다고 이제 약간 여유를 보이는 모습이, 그래도 처음 내원하셨을 때의 조급함을 좀 찾기는 힘들 정도여서 진료실에서 이제 난자의 질이나 착상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내심 좀 즐겁기는 했는데요. 이처럼 시험관 시도를 하면서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소 기능의 문제, 즉 과배란에 반응을 안 하거나 잦은 배란 유도로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난자 채취 자체가 안 돼서 난임병원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보라고 권유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는 잘 만들어졌는데도 이식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내막 상태가 안 좋은 경우, 1~2차 혈액검사에서는 임신은 확인이 되었으나 유산이 반복되면서 임신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들로 내원을 합니다.
시험관 시술 자체가 나쁘다 아니면 안 좋다 하지 말아라 이런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배란을 해야 하기도 하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인 호르몬 문제로 자궁 내막의 유전자 발현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필요하면 호르몬제를 써서라도 내막은 두껍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 처방이나 침, 약침 또는 본인에게 맞는 생활이나 시기, 운동 이런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진단으로 이분에게 이런 방식을 취해주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겠다 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고, 또 그런 방법으로 임신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케이스와 함께 한의학 쪽에서는 난임 치료를 또는 시험관 시도를 할 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일예를 좀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그러니까 이분의 케이스 경우는 난자의 질의 향상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입니다만, 다른 분들의 사례를 들자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들,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